다음은 권세호의 더 센 기업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이 건강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헤쳐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분석하신 기업은 어디신가요? 예, 좀 전에 우리 이소영 기자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신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죠. SK 하이닉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앞서 이소영 기자가 이 증권가 이슈를 통해서 일본의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줬는데 일본이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하고 있다는 맥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계사께서 산업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이 내세운 수출 규제 내용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수출 제품이죠.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주요한 이제 부품인데 소재 부품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에 나선 거죠. 일단 이제 세 가지죠. 폴리이미드, 이제 레지스트, 에칭가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포괄적 이제 수출 허가를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면은 자유롭게 이제 수출도 되고 수입도 되고 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계약건별로 품목별로 이제 수출 허가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좀 길게 되면은 이제 건당 한 90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폴리이미드, 이제 레지스트, 이제 그리고 에칭가스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2019년도 5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본다면은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품목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 품목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했겠죠. 예, 그래서 폴리미드가 이제 93.7%나 되고 또 레지스터가 이제 91.9%니까 약 이제 벌써 두 부품 소재만 해도 이제 90%가 넘는 그런 이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에칭가스도 약 44% 정도 보여줍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이 폴리미드도 한 22% 이상 우리나라에 파니까 그 규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상황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선거 전략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수층의 어떤 표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무리한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를 또 제외한다고 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방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출 허가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수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제외해서 조금 까다롭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3대 핵심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더 잘 만드는 뭐 그런 품목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들고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이제 또 수출하고 이렇게 지금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에 의존했던 이런 부품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나오니까 사실 마땅한 좀 대응책이 없어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또 사실이고 일본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상당히 좀 억지스럽죠. 독일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어떤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참 치졸하기 이제 짝이 없는 모습으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급기야는 이제 우리 대법원의 징용,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로 이제 이런 경제 침략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이렇게 좀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내보이지 않았는데 아베가 경제보복이다라고 시인을 하는 순간부터 전략을 약간 한 단계 높여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좀 단기적 또 그리고 장기적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뭐 제품 불매 운동도 좀 또 하시고 있고 또 기업들은 또 기업들 나름대로 이제 이 비상
위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일본에 또 출장도 가시고, 또 정부에서는 우리 홍당기 부총리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제 5대 그룹 총수들과 또 회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내놓은 안이 결국은 이제 그 WTO에 이제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WTO 그러면 우리가 또 성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네. 기억나세요? 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판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후쿠시마산 그 해산물, 수산물 이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2심까지 가서 이제 성소를 했는데, 문제는 기간이 이게 한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WTO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WTO에서 이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이 또 그 WTO의 상소기구에서 지금 상소위원이 지금 미국이 이제 좀 임명하는 것을 지금 또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아서 연말 되면 또 한 명밖에 또 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WTO에서 이제 해소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만 본다면은 이 기회에 부품, 소재, 장비 이런 산업들을 좀 국산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대일 무역 그 적자가 지금 약 708조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좀 대일 무역 적자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이제 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노력들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당장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기업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외교력의 어떤 부재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안타까운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본 정부와 또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력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문제를 외교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또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일본이 너무 치졸한 짓을 하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대응이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 당국, 특히 외교 당국은 좀 냉정하게 또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좀 잘 관리해서 빨리 일본 정부와 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 문제가 결국 경제 증시 문제로까지 발전이 된 상황인 건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이 1등이다. 세계에서 제일의 강국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약점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그 대일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소재랑 부품에 대한 개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위치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 총 수출이, 우리나라가 이제 총 수출하는 게 한 6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반도체 수출만 따져보면은 한 1,200불이 넘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전체 비중이 약 21% 정도 되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약 17%였었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이제 2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정말로 중요한 기간 산업이죠. 예. 근데 반도체를 좀 살펴보면 이게 메모리라는 게 있고 또 비메모리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제 전체 세계 시장에서 한 35%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가 65%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메모리 산업에 조금 잘 하고 있죠. 세계 1, 2위 기업인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산업에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모리는 이제 D램,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산하는 건데, 주로 이제 정보 저장 장치니까 D램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원이 확 끊어지면은 정보가 이제 없어지는, 그렇게 휘발성이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저장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것은 이제 전원이 끊어져도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사태에서
또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는 35%고 비메모리가 65%나 되는데 메모리 시장에 너무 이제 집중돼 있으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주 큰 발표를 냈죠.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 무려 이제 133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메모리에 이어서 이제 파운드리를 포함한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이제 한번 1등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뭐 계획대로 좀 잘 돼가지고 우리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좀 세계 1등 기업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는 우리 기업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양대 산맥이고 또 항상 이 낸드 플래시나 D램 관련 수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격 변동 문제 또 주가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기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SK 하이닉스가 조금 회사의 주인이 좀 몇 번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현대전자라고 현대그룹에 이제 현대전자로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99년도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빅딜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LG 반도체하고 서로 이제 인수 합병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현대전자가 이제 LG 반도체를 인수 이제 합병을 하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좀 잘 운영되었으면 좋았는데 좀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채권단이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때 이제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개명이 되었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제 지금의 주인을 만나는 거죠. 이제 SK 그룹이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주주는 이제 SK 그룹이다 보니까 이제 이 SK 텔레콤인데 이제 지배 주주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주 이제 사업형 지주회사죠. SK의 SK 주를 이제 지배하고 있고 SK가 이제 SK 텔레콤 그리고 SK 텔레콤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20.7% 이제 그 지배하면서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SK텔레콤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연금공단도 한 9.5% 갖고 있고 또 블랙록이라든지 더 캐피탈 그룹 컴퍼니스 잉크에서도 또 조금 지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SK가 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유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까지 더해져서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체가 지난 4월에 6조대에서 지난달에 4조대 그리고 이번 달 7일을 기준으로 3조대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SK 하이닉스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말씀 잘 주셨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한 3개년을 보면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만 보면은 2016년도에는 17조 했는데 17년도에는 30조였고 그리고 18년도에는 40조까지 뛰었으니까 아주 뭐 매출이 가파르게 좀 상승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3조에서 13조, 20조까지 확 뛰었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죠. 사실 작년만 해도 뭐 세계 경기가 불확실성은 좀 높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금리 인상도 있고 또 뭐 신흥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하강 이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높았지만 이제 IT 수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뭐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같은 뭐 이런 데 대한 투자 수요가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수요 호조가 있으니까 이제 D램에 대한 수요 판매량도 증가했고 단가도 상승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이제 상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만 봐도 이제 D램이 이제 28%,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이제 12.2%인데 2017년도 비슷합니다. 27%, 8% 정도 수준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참 좋았죠. 삼성전자도 좋았고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도 좋았는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들어서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웨이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심화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되니까 IT 수요가 이제 점점 더 회복이 더디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매출 제가 1분기 실적도 2019년도 1분기 실적도 저희들이 이제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매출이 이제 6조 7천억대로 좀 확 줄었습니다. 그 작년에 40조 한 거 생각하면은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한 10조는 해야 되는데 6조 7천억이면 이제 많이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하반기에는 좀 회복이 될까? 뭐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일본이 또 수출 규제를 하고 이러면서 혹시 그러면은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또 더불어서 글로벌 IT 수요가 또 감소하고 또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조금 그런 우려도 여전히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여기에 더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까지 기업연구소 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